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겠지, 그지요? 근데 건강할 때는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잘 모르는데 몸이 좀 약해지면은 또 한계를 만나면은 생각이 바뀌게 돼요.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다시 좀 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뭔가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고 그래도 이게 자꾸 한계를 만나는 것 같아요. 좋아지다가 또 뭐 되는 것 다가 또 안 돼 버리고. 근데 이게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 생명을 주는 거는 하늘이 줍니다. 하늘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활력이 넘친다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가 넘친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가 넘친다 할 때 이 기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안 하고 환상을 쫓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기라는 것을 모르고는 또 답을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해보면서 이제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음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음양. 음양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손뼉도 어떻게 소리 나죠? 마주쳐야 되는데, 이 건강도 그래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될 파트가 있고 반드시 하늘이 해줘야 될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라디오가 신호는 보내는데 그 라디오라는 기계가 없으면은 소리를 듣습니까? 못 들어요. 우리가 이게 주파수를 이렇게 쫙 맞춰줘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을 이제 올바르게 다 할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건강 하나 놓고 사실은 전 세계가 환자가 없으면 부도가 날 정도예요. 경제가 마비돼 버리죠. 근데 무슨 일을 할지라도 언제나 한계를 만나지 답이 없는 게 또 이 건강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연 건강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게 파도 답이 없이 새로운 병만 자꾸 나오는 것일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뭔가 하면, 그럼 이대로 계속 연구하고 답을 찾다 보면 더 건강해지는 길이 있을까? 근데 이게 역사를 보면요, 지구 6천년 세월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969세를 산 무두셀라예요. 근데 고대 세계에는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형제가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롯의 아버지인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더라.
이 자식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게 하도 신기해서 기록했던 시대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요, 뭐 일상이 돼버렸어. 그러면 세월이 갈수록 실제적으로 인간에게 많은 것을 해보지만은 건강이 더 좋아지고 수명이 늘어납니까? 더 줄어듭니까? 예, 줄어들고 실제로는 이게 병도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이게 뭘 잘 먹고 생활을 한다고 해서 건강을 누리고 오래 살고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게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럴까? 새롭게 인간의 몸을 재창조해야 된다. 재창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재창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새롭게 만들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롭게 재창조함을 받아야지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인간이 재창조함을 받는 것이 유일한 길이지 지금 있는 몸에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건강생활과 재창조의 차이는 뭘까요? 첫째로 재창조는 창조를 한 사람만이 재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약을 먹고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이 이제 한계가 와버렸어요. 근데 재창조를 우리가 살펴보려면은 뭐를 봐야 되는가 하면은 창조의 과정을 봐야 돼요. 창조의 과정을 보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라 합니까? 빛이 있었고 그 있으라 하심에 말씀하심에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가 말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고 생성되고 유지하는 걸 찾는다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창조하는 이 파동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횡파와 종파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하늘 갈 때 뭐 타고 갔는지 압니까? 회전하는 회오리 바람이라는 것은 현대 물리학에서는 회전하는 파동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초전도 홀로그램 이제 파동이라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멀리 가도 에너지가 감소하지 않아. 정보가 손상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홀로그램 파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활용만 잘 한다면은 우리는 뭔가 새롭게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생각해서 홀로그램 파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 하면은 우리가 점과 선으로 이렇게 조금은 우리가 1차원이 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선이라고 합니다. 점선. 근데 이걸로 사각을 그으면요. 그 사각 안에 있는 네모. 이걸 우리가 면이라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육면체 사각 두부모 같이 되면 이게 이제 3차원의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세계에 삽니까?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입체 공간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현재라는 이 시간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4차원이라는 건 뭔가 하면 몸은 그대로 두고 이게 파동의 세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사업이나 뭐 운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점하러 가죠. 점하러 가면은 점해주는 사람이 과거를 얘기합니까? 그럼 그 점받치는 뭐를 봐요? 파동으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보면 다니엘이나 요한은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미리 봐버렸어요. 그러면 미래도 가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그냥 두고 파동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4차원의 세계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뭐 과거가 뭐 보이지도 않는 얘기를 자꾸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몇 차원 사람이라고요? 저 양반 4차원 사람인 것 같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까지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한 얘기예요. 세상에 관한 얘기. 근데 이게 과거에도 가볼 수 있고 미래에도 가볼 수 있는 그 파동이 있잖아. 그죠? 이 파동이라는 것은 이게 과거, 현재만이 보는 게 아니고 이 재미있는 게 우리 몸 안의 구조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 MRI 사진 찍을 때 압니까? MRI 사진 찍을 때? MRI 사진을 찍으면은 우리 몸에 뭐 분자 단위 세포지 그죠? 세포, 뭐 조직들, 기관들, 장기 이런 것들이 간이나 심장이나 고유한 진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진동 에너지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림으로 그린 게 MRI 사진이거든. 이 파동을 갖다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엑스레이나 어떤 MRI나 사진을 놓고 의사가 뭘 합니까? 사진을 판독해서 어떻다, 이 사람은 병이 있다, 없다, 뭐 기능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확대 해석하면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았을 때 이 파동의 세계에서도 그게 가능해요. 여기 이제 누구든지 아픈 사람을 그 사람의 몸에 이제 파동을 가지고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 그 사람의 몸에 어느 장기가 무슨 증세를 나타낸다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걸 잘 맞추는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원래는 이 귀신이 아니고 귀신같이 알아맞히네. 이런 말을 하는 거 봤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도 이게 별로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건강한 것도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 건강이라는 주제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건강 생활하고 이 순간 이 환경에서 재창조된다고 해서 아담처럼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아담은 보통 키가 한 4m 넘었어요. 지금 우리 가장 큰 사람의 2배 이상이었으니까 뭐 한 4m 50 정도 보면 되겠죠. 하나와는 좀 작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체격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봄이잖아요. 좀 있으면 깨를 갖다 씨도 뿌리고 씨앗도 심고 이렇게 하다가 여름이 늦게 가을이 올라갈 때 이게 모르고 이제 들깨 같은 걸 이렇게 마당에 뿌려놨는데 보면 찬바람이 불어요. 가을이 올라가지, 그죠? 그러면 그놈이 요만큼도 안 자라가지고 싹이 나자마자 잎도 제대로 안 생긴 놈이 한번 꽃피고 뭐 맺어요? 열매 맺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열매 달리다가도 가을이 되면은 크다 말고 속부터 빨개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우리 몸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기능이 중요한 것은 기능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인간계의 기능이 정상 작동되게 할 수 없을까? 환경을 바꿀 수 없는 이상 우리가 재창조된다고 해도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조건이 좀 붙는데요. 그것을 이제 가장 잘 설명하는 과정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은 어린아이가 만들어지는 과정. 예수님이 니고데모인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 못 간다. 거듭남이 뭘까요? 재창조되지 않으면 어디 못 간다고요? 하늘 못 간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됩니까? 이렇게 했어요. 네가 이스라엘 관원으로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람의 힘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참 그게 애매한 말인데 그게 사실은 파동의 세계예요. 그걸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10년, 15년 전에 휴대폰 썼을까요? 전부 선이 있는 전화기로 다 쓰는 시대에 선 없이 통화하고 이렇게 막 영상을 보내고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아마 15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설마 뭐 그런 시대가 올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선을 있는 전화기를 쓴다는 자체가 이제는 이해가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시대가 아주 빨리 변화됩니다. 근데 유선이든 무선이든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과정을 엄마가 아이 낳는 걸 보면은 이해가 쉬워요. 예를 들어 요즘은 제가 아직 그 프린터기는 없는데 이 프린터기에 넣으면 우리가 이 글자가 인쇄됩니까? 정보를 넣으면 그냥 인쇄를 해요. 근데 요즘 3D 프린터기라는 거는 글자를 인쇄합니까? 물건을 만들어 버립니까?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물건을 만든다. 이거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프린터기가 집도 짓고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자재를 많이 쌓아놓을 필요 없고 그때그때 재료만 넣어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그런 구조예요.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10달에 걸쳐서 우리 몸은 프린터를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닮은 아이를 만들어버려요. 엄마의 자궁이 뭘까? 3D 프린터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는요.
매일 세포가 분열되고 증식되고 죽고 또 새롭게 만들어. 그게 무슨 기능일까요? 그게 3D 프린터 기능이에요. 그럼 이 3D 프린터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 몸의 각 조직의 장기의 원소의 설계도예요. 설계도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집을 짓듯이 이 설계도가 이게 정보가 들어와야 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뭐 해킹을 당해가지고 농협에서 뭐 누가 돈을 빼갔다든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재창조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정보가 오고 땅에 정보가 들어와서 세포 분열과 증식이 있고 몸이 만들어지고 정상 생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 근본은 그 프로그램이 다 악성 바이러스에 먹어버렸어. 이 바이러스 제거 장치가 필요하겠죠. 이 컴퓨터도 보면 뭐 알약이 있고 해서 계속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들어있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가 손상되지 않게, 바이러스 먹지 않게 잘 보존해서 그것이 우리 몸에 정상 기능을 해줘야 돼요. 정상 기능의 가장 중요한 첫째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형태장 에너지라 그래요. 형태장 에너지는 뭘까요? 붕어빵틀이에요. 붕어빵틀은 뭘로 만들죠? 무쇠로 만들어요. 무쇠로. 붕어빵틀은 무쇠로 만든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밀가루 반죽은 언제나 같은 모양의 붕어빵을 찍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TV 보면 그 영상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사람 모양이 어떤 만져지는 틀이 있을까요? 아니면 파동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까? 형태를 만들까? 그거예요. 우리 몸도 파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태를 잡아줘요. 우리 몸 전체도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딱 그 형태를 잡고 있어.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세포라든지 장기라든지 신경이나 근육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제기능하게 형태장이 잡아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통해서 들어온 영양소들이 그 형태장에 맞게 영양을 공급해서 이제 물질을 채워나가는 구조예요. 조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정보가 깨지고 망가졌는데 음식만 뭐 조금 가려 먹는다고 이제는 큰 이제 답이 없어요. 그리고 병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병 이름을 잘 아는 게 중요할까요? 병의 원인을 없애야 될까요? 병의 원인은 대개 보면은 형태장 파동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장을 형성하는 좋은 파동은 언제나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돕니다. 어디에서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파형인데 우리 몸의 그 형태장을 깨는 파동은 왼쪽으로 도는 파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 몸의 정상적인 형태장 파동을 깨가지고 비정상적인 조직을 만들고 염증이 생기게 하고 병들게 하는 파동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파동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옛날부터 늘 말하기는 그냥 수맥파. 무슨 파요? 수맥파, 전자파. 이런 것들은 다
오른쪽에서 어디로 돌아요? 왼쪽으로 도는 이게 형태장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만 주파수가 있어요. 666, 1초에 666번 진동하는 헤르츠. 이것을 우리가 666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파하고 시음을 내는 주파수 43.6354 파. 또 시음 이런 것들은 반음이 돼가지고 계속 우리가 소수점 이하가 숫자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어져.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기를 666 파시. 그 다음에 저 뒤에 제가 붙여놨는데 특별한 금속 원소들이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파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복합이 됐을 때.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듣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는갑다.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통화할 때 보이지 않는 공간에 내가 나하고 지금 통화하는 엄마나 형제의 그 파동이 거기 있지만 파동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없는 게 뭡니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사서 탈 때 이 자동차의 타이어 재질이 성분이 뭡니까? 물어보고 자동차 사는 사람 있어요? 엔진의 무게가 얼마인지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뭐만 물어볼까요? 기능이 좋으냐? 안전성이 있느냐? 뭐 구조에 대해서는 절대 안 물어봐. 구조는 어디다 맡겨요? 회사에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우리 몸의 비정상적인 파동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전기 많이 씁니까? 전기에서도 나오는 파음이 아주 세요. 전기에는 신은 없어요. 파음이 있어. 전기 없는 집 있을까요, 요즘? 없어요. 그 다음에 휴대폰 안 쓰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계속 노출이 되면서 이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에서 형태장이 깨진 것이 이제는 우리 눈에 전혀 감도 없이 그냥 시름시름 앓고 이유 없이 병이 들어서 이제 계속 진행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이제 현재 진행 중이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생명 파동만 우리 몸을 딱 싸는 성경이 말하는 생명싸게 쌓여가지고 우리가 생기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 방송국에서 이제 전파를 보내면 뭐가 있어야 그게 파동이 들어옵니까? 예, 수신할 수 있는 라디오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이제 사람과 통화하려면 그냥 됩니까? 아니면 수신기가 필요할까요? 수신기 필요하듯이 이제 우리도 여기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인간의 몸에 가장 좋은 정상적인 이 건강에 좋은 형태장 정보를 이렇게 보내요. 보내면은 뭐가 있어야 그걸 수신해요?
수신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벽걸이다, 뭐 발찌다, 목걸이다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 기능이 뭐 효과가 있고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럼 뭐 하는 기능만 있을까요? 예, 정보 수신 기능이 있는 게 정보 수신. 근데 우리가 예전에 건강에 뭐 녹즙이 좋다고 먹은 적 있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생채소가 좋고, 현미밥이 좋고, 요즘도 그런 거 얘기들 합니까, 별로? 이제는 별로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왜? 그걸로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에는 전자파 공예에는 그게 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뀌어야 된다. 저희들 어릴 때 농사 지을 때 쓰는 대표적인 도구가 치기였어, 그죠? 소달구지였고. 지금은 그거 구하려고 그래도 구할 데가 없어요. 왜 이렇게 바뀌어버렸을까요? 근데 우리는 시대는 최첨단을 가는데 우리의 머릿속은 아직도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본인 마음 속에서도 이게 혼란이 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내게 치게 지고 사는 시대에 전자파가 별로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땅의 기운도 안정이 돼 있고 그때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음식만 잘 먹어도 몸이 어땠어요? 그냥 좋아져 버렸어요. 요즘같이 뭐 움직여서 노력해서 먹고 사는 시대였지 마이너스 카드 통장 가지고 불안에 떨면서 사는 시대에는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먹는 것만 있으면 만족했어요. 근데 요즘 먹는 거 가지고 만족한 사람 있습니까? 요즘은 먹는 것보다도 통합이 뭐 집세 이상한 대로 돈이 다 나가버려. 이렇게 돈이 지출될 때는 통로도 달라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년 전 시대에 뭐 30년 전만 해도 아이들 학교 가면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냉장고 있나요? 이렇게 했던 적 있어요. 그죠? 기억합니까? 요즘은요? 그 물어봅니까? 그 쓰레기에 넘쳐나서 지금 난리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는 환경도 전자파 공예 시대로 바뀌어버렸고 우리 몸도 전자파 공예로 찌들어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전자기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이것이 아무리 해롭다 그래도 이것이 해롭다고 광고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는 중독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쓰다가 안 쓰고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나요? 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시대에 집신 신고 걸어 다니라고 하면 다닐 수 있어요? 지금은 다 뭐 인덕션 렌지나 가스렌지 다 써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안 좋으니까 불 때 가지고 밥 해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난방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살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바뀌는 생활이나 문화적인 어떤 가치관은 다르게 살면서
옛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금 옛날에 없던 걸 우리가 가지고 살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제 양자 물리학이라 그래요. 역학. 뭔가 하면 원자 이하의 세계에서 에너지의 운동이에요. 그거는 파동의 세계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건강식하고 밥 잘 먹고 뭐 이런 거 생각하다가 이런 거 들어보면 아이고 그건 이제 이상한 얘기만 해 이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은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이제 아직 거기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자파 공연은 어마어마하게 더 증가되고 증폭되는 반면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몇 세를 살기를 원해요. 뭐 120세를 살기를 원하고 뭐 하는데 과연 그것이 행복할까? 예. 생명을 길게 누리는 것이 현대의학이 할 일이지 생명을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래서 생명을 재창조하려면은 우리 몸의 형태장 에너지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 형태장 에너지를 깨뜨리는 악성 주파수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후대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이 고대 사람들은 이 기가 이 파동을 보는 눈을 우리가 뇌의 송가체라 그래요. 그래서 1달러짜리 보면 그 외눈짜리 눈이 그려져 있어요. 부처는 이마에도 점을 찍어놨는데 이제 백호라고 하고 인도 사람들은 이마에다 빨간 이제 인주 같은 걸 찍죠. 빈디라 그죠. 그죠? 이 송가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파동을 감지하는 육감의 실체예요. 육감의 실체. 그것이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막혀버린 겁니다. 전에는 이제 뭐 암이 걸리면 고기 먹어 그랬습니다. 뭐 이런 말인데 요즘은 전자파나 이런 나쁜 파동에 의해서 병이 오는 것이 훨씬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지금 있는 조직 가운데서라도 그 들깨가 한 뼘도 안 돼 가지고 꽃 피고 열매 맺지만은 그 상황에서 완전한 기능이 있듯이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라도 완전한 정보와 에너지 대사가 정상 기능이 된다면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이제까지는 음식이 잘못됐다. 스트레스가 문제다. 그렇다고 그 원인을 배제하지는 않아요. 그 이상으로 지금은 나쁜 파동의 간섭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이 손상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전자파 민감증 환자들 본 적 있습니까? 산 속에 들어가서도 그까지 미쳐서 아주 괴롭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새로운 전에는 우리가 음식을 바로 먹고 뭐 생활을 바꾸면은 이제 병이 나았다는 거에서 이제는 우리 몸에 어떤 들어오는 정보가 이 바이러스를 먹고 혼란이 생겨가지고 얻는 병이 훨씬 많아졌다. 이유는 뭐 때문에요? 이제는 뭐 수맥파나 그런 것보다도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같습니까? 전기, 전자, 전기는 교류를 쓰면 전기 제품이에요.
식류를 쓰면 전자제품이에요. 전기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나쁜 파동들. 예, 좌회전으로 도는 이 파동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아주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택해야만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이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옛날 사람들 음식을 먹을 때 밥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썼어요. 곡기가 뭐죠? 사람이 곡기가 들어가야 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곡식에 있는 기운이 들어가야 살지. 물은요? 물기. 산소는 우리는 요즘 산소라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공기. 그 다음에 땅에서는요. 치기. 어떤 거기서 오는 좋은 파동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집을 짓고 살든 묘를 쓰든 뭐를 중요시했습니까? 그 터를 장소를 중요시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 보면 잘 알죠. 우리가 바람이 잘 통하고 습하지 않고 건조한 지역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나름대로 아주 지혜롭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옛날처럼 집이 띄엄띄엄 사는 세대가 아니고 도시에는 어떻게 삽니까? 밀집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그런 환경의 호사를 못 누려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거기서 또 우리가 또 새롭게 출발하고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뭘 먹어야 낫는다. 좋다. 거기에 한계를 넘어섰다는 걸 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